첫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뉴캐슬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이 A매치를 대거 소화를 했는데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측면 공격수 민테 선수가 A매치 기간에 감비아 대표팀에서 두 경기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 미토마 카오루 선수와 2선 자원 그루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드필더 디에고 고메즈까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부상 여파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측면 공격수 앤서니 고든 선수와 최전방 공격수 볼테마데 선수가 각각 잉글랜드 대표팀과 독일 대표팀에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 자원들이 A매치에서 골맛을 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골 결정력인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3.27골로 세 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슈투트가르트에서 영입을 한 최전방 공격수 볼테마데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확실히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 모든 대회 5경기 4골을 넣고 있는 뉴캐슬의 볼테마데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골 결정력 약점을 보완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10.79골 기대 득점 대비 10골을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3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의 젊은 감독 휘르첼러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휘르첼러 감독이 부임을 하고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 상대로 지난 시즌에만 3경기를 치러서 2승 1무 무패 상대 전적의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확실히 브라이튼에게도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핵심 자원들이 브라이튼이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장자가 많아진다면 뉴캐슬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번리 대 리즈 승격팀들의 대결입니다. 무패로 가면서 리즈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괜찮은 것은 리즈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라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확실히 최근에 리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이 2부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승격을 해온 승격팀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의 맞대결 상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의 리즈 상대로 1승 1무 무패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무승부는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이 번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 번리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앤서니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앤서니 선수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앤서니 선수가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4골을 넣고 있는 앤서니 선수인데 이 번리가 기대 득점값이 높은 팀이 아니지만 골 결정력이 준수한 것은 바로 이 앤서니 선수의 결정력이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이 앤서니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번리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번리가 기대 득점이 5.22골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득점은 7골을 하고 있어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플러스 1.78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수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으로 보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다음으로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번리의 측면 자원 앤서니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앤서니가 번리가 빠지게 된다면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번리는 앤서니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네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공격력,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은 딱 한 골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에 실점 자체는 많지만 세트피스 실점 비중은 한 골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리즈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의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본머스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고 강팀들도 꺼려하는 다크호스 팀으로 부상을 한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속 무승부 포함해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업인데 그래도 최근에 본머스가 4경기 기준으로 2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상대 전적은 본머스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에 핵심 공격 자원인 마테타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공격수 예레미 피노 선수와 사르 선수까지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3총사인 마테타, 사르, 피노 선수가 A매치 기간에 득점포를 가동을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6경기 4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폼이 제일 좋은 팀인데 에이스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4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메뇨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 가나 대표팀에서는 득점포를 가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크리스탈에게는 조금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은 갈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PPDA 수치가 9.7로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PPDA가 낮을수록 압박 강도가 세다고 보시면 되겠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PPDA가 14.6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본머스가 압박이 조금 더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점유율 역시 본머스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글라스너 감독 특유의 축구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압박 이후에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0골, 역습 수비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4골이고 기대 득점만 놓고 보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득점이 많은 아스날보다도 기대 득점값이 높은 것이 바로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1.52골로 네 번째로 낮은 팀이고 실제 실점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그렇게까지 많은 세트피스 실점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서로가 원하는 축구를 하는 가운데 팽팽한 무승부의 흐름이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이 최근에 무승부가 나왔던 2경기 통계를 제가 들고 왔는데 본머스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실제 공격 슈팅 역시 본머스가 2경기 모두 많이 가져갔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무승부가 나오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양 팀의 최근 좋은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한 번 더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에버튼 경기 맨시티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원들이 A매치를 소화를 했는데 그래도 에이스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는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이스라엘 상대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경기가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이었지만 그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는 경기를 치르지 않고 이 맨시티 소속팀으로 조기 복귀를 한 홀란 선수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으로서는 홀란 선수의 체력 안배에 성공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에버튼이 이번 경기 악재인 것이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주전 측면 공격수 그릴리시 선수가 결장이 됩니다. 맨시티에서 그릴리시 선수를 임대를 해왔기 때문에 임대 조항에 따라서 원 소속팀인 맨시티전에는 에버튼의 그릴리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에버튼의 그릴리시 선수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예상 어시스트 횟수 1.9회로 가장 높은 것이 그릴리시이고 기회 창출 횟수 역시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그릴리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릴리시 선수가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이 되면서 과거 아스톤 빌라 시절에 보여줬었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맨시티가 원 소속팀이기 때문에 이 그릴리시 선수는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 그릴리시가 왼쪽 측면에서 풀어주지 못한다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딸깍 세트피스 한 방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에버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득점 역시 2골이지만 기대 득점은 3.61골로 상당히 높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에버튼과 함께 0골로 가장 뛰어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 상대로 맨시티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그릴리시 선수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는 확실히 엘링 홀란 선수를 앞세운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압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썬더랜드 대 울버햄튼 경기.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으면서 울버햄튼의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1승이 없는 것이 바로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승부패에서 강조를 드리는 거, 아직까지 1승이 없는 팀들은 언젠가는 첫 승을 하기 때문에 뜬금없이 첫 승을 기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승격을 했지만 홈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승격팀 3팀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오히려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이 썬더랜드가 홈에서 이긴 팀들 이번 시즌에 보여드리면 웨스트햄, 브렌트포드, 아스톤 빌라,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들을 상대했었고 배당적으로도 모두 썬더랜드가 역배당을 받았을 때 홈에서 2승 1무 무패 기록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조금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썬더랜드가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고 오히려 지금 썬더랜드가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썬더랜드 입장으로서도 항상 홈에서 강팀을 상대하다가 자신들이 강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구도 속에서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색할 수 있는 썬더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이 포츠머스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7연패를 당했던 것이 가장 좋지 못한 성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울버햄튼 역시 7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8경기째에서 한번 첫 승이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수 만다바가 징계로 결장하는 가운데 중앙 수비수 알데레테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미드필더 사디키까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핵심 자원, 특히나 수비와 중원 쪽에서 썬더랜드가 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쯤에서 울버햄튼의 첫 승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에 그쳤지만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썬더랜드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 상황에서 울버햄튼의 뜬금 첫 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썬더랜드가 공격력이 울버햄튼보다는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울버햄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많지만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그리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울버햄튼이 2연속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토트넘 상대로는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무승부, 브라이튼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는 점, 이쯤에서 1승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으면서 투표율이 낮은 울버햄튼 사이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 풀럼 대 아스날 경기, 풀럼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 자신들보다 약팀을 상대할 때는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자신들보다 강팀을 상대할 때 오히려 경기력이 잘 나오기 때문에 풀럼이 풀 전력이었다면 이변픽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들이 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무니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히메네즈 선수까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누수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전방 공격수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풀럼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8.13골 대비 실제 득점은 6골에 그치고 있어서 마이너스 2.13골로 골 결정력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가뜩이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풀럼이 핵심 공격수 히메네즈와 무니즈 두 선수 모두 결장이 된다면 아스날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전방 공격수 2명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주전 미드필더 루키치 선수 역시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풀럼이 골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풀럼 입장으로서도 지금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도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풀럼이 세트피스 실점이 1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홈 경기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한번 이변을 노려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히메네즈 선수까지 빠지면서 풀럼이 무니즈와 히메네즈 투톱이 모두 결장이 된다면 그래도 아스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웨데고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A매치 기간에 공격수 사카 선수와 에제 그리고 트로사르까지 모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아스날이 체력적으로는 누수가 있지만 공격전들이 골 감각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풀럼의 패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보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비아레알 대 베티스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굉장히 다크호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베티스 역시 최근에 6경기 4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경기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팽팽했던 양팀의 매치업인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측면 수비수 모리뉴가 퇴장진 게 결장, 중앙 수비수 포이스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수비 공백을 고려한다면 베티스도 쉽사리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고, 반면에 베티스 역시 원정에서는 1승 3무로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팀의 최근 좋은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팽팽한 무승부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팀 맞대결 특이사항이 뭐냐면 양팀 맞대결이 팽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홈팀이 아니라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구도가 많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홈팀 베티스가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비아레알이 홈일 때는 1대2 패배, 이렇게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구도가 많기 때문에 홈발을 딱히 밟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양팀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뛰어난 경기력뿐만 아니라 양팀이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은 겹쳐서 저는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데, 양팀이 점유율을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는 타입은 아니지만 선수비 후 역습을 칠 때 강점이 있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 브레이크 상황에서의 공격 횟수가 13번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비아레알 베티스이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은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습 실점은 베티스가 0골, 비아레알이 1골로 양팀 모두 역습에 강점이 있지만 역습 수비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세트피스 실점은 베티스가 3실점으로 비아레알보다 많지만 비아레알이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그리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수비 공백을 고려한다면 비아레알이 홈발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양팀 맞대결에서 오히려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이상한 상성이 최근에 5경기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베티스의 원정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7번 경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